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은 완득이라는 작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완득이 영화를 학교에서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 16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 내용, 이것은 우리가 봤던 영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뮤지컬 대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뮤지컬 대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완득이라는 작품은 우리 원래 소설 원작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살펴본 부분은 영화였는데 또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건 뮤지컬이기 때문에 뮤지컬 대본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영화에서 봤던 부분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뮤지컬 대본하고 어떤 사건의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뮤지컬 대본의 특징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뮤지컬 대본은 일단 또 소설과는 다르게 서술자가 따로 없어요. 서술자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대사와 행동 이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대사와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사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노래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대사와 노래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볼 때 특히 이제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등장인물은 여러분들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죠? 주인공 도안득, 그 다음에 아주 인간적인 면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이동주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랑 민구 삼촌이 완득이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필리핀 사람 나왔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본문을 살펴보는데 여기 앞부분 보면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만큼은 누구보다 잘하는 완득이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자,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일하는 아버지와 민구 삼촌이 유일한 가족이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담임선생님 똥주가 완득이에게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왜 완득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보이죠? 자, 여기 똥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완득아, 어머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완득이한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완득이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도대체 무슨 증거로 자기 어머니라고 하냐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완득이가 자리를 뜨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저는요, 엄마 젖이 아니라 아버지가 춤추던 카바레 누나들이 주는 과자나 사탕 먹고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완득이의 어린 시절은 어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머니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득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만나기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오시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대답, 어머니를 정말 사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도 어떻게 보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도. 그래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완득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 속 혹은 이 작품 속 완득이처럼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 어린 시절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은 막 룰루랄라 엄청 신나게 엄마를 만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니 소식을 들은 완득이는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오랜 시간 자기가 그렇게 클 때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완득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완득이는 옥탑방인데 자, 완득이 어머니가 찾아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여기 보시면 자, 마주치지 않을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머니가 하는 노래야. 우리 지금 이 작품은 글의 종류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우리 뮤지컬 대본이라고 얘기했죠. 뮤지컬 대본은 대사와 노래로 인물의 어떤 심리를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심리를 노래로 표현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머니가 하는 노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겠죠? 사는 내내 보고팠지만 내 두 눈 앞에 서 있지만 불러볼 수 있을까? 안아볼 수 있을까? 보고픈 그 얼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굴, 눈 감아도 눈 떠봐도 하염없이 떠오르는 그 얼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어? 어머니가 항상 완득이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여기에서 얘기했던 어머니의 심리가 노래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매일 너를 왔지만 난 고개 들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인 척 모르는 척 할 것 같아. 난 마주치지 않을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개 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완두기를 두고 그 집을 나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겠죠, 엄마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인 척 모르는 척 할 것 같다. 마주치지 않을게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완득이를 굉장히 그리워하지만 또 완득이를 만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이런 심리를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뮤지컬 공연으로 봤다면 이 부분을 아마 어머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노래로 불러주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머니가 잘 커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냥 한 번만 여기 이제 마주치지 않을게요. 지금 방금 엄마가 불렀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운동화를 하나 선물을 하네요. 이제 여기에서의 운동화는 뭘 얘기하는 거죠?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아직 완득이는 어떤 상태야? 엄마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는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완득이의 어떤 심리야? 지금 어머니를 너무 갑자기 만나게 됐지? 갑자기 만나게 된 어머니.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너무 좋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엄마는 완득이가 그리웠지만 조심스럽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이거 보세요.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 뭔가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것. 말로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편지로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달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완득이 아버지와 민구 삼촌이 옥탑방으로 들어선다. 어머니가 얼른 완득이 손에 흰 봉투를 쥐어준다. 어머니 아버지를 마주하고는 파르르 떤다. 또 아버지도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심지어 옥탑방으로 내던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약간 어떤 분노,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들을 두고 떠난 거니까 그런 가족을 두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는 또 부분이 나와요. 막 어서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막 이러면서 어머니는 또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치듯 옥탑방에서 뛰쳐나간다. 또 완득이는 어머니 신발을 챙겨들고 어머니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그때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공연하는 지방에 완득이가 어머니랑 이제 같이 찾아가서 그 지방에서 어떤 방 안에서 엄마랑 아빠랑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뮤지컬에서는 이제 여기 완득이는 옥탑방에서 이렇게 이런 장면이 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각색이 된 부분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서 나온 소재, 지금 운동화가 하나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흰 봉투라는 소재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운동화는 누가 사온 거야? 완득이 어머니가 완득이를 주고 싶어서 사온 거지? 그러니까 운동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 완득이한테, 그렇지, 좋은 걸 주고 싶은 어머니의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화는 단순히 정말 운동화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득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어머니의 애정, 이게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금 여기 위에서 엄마가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서 말을 잘 못해서 완득이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득이에게 말로 전하지 못한 그런 어머니의 어떤 미안한 마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겠죠. 그래서 완득이에게 말로 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미안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득이가 또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기. 자, 완득이와 어머니가 함께 노래를 하네요. 제목은 엄마 향기라는 노래인데, 우리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완득이와 어머니의 뭐? 심리를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완득이가 하는 노래, 어머니가 하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완득이가 노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방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던 것 같아. 이상한 향기. 자, 그러면 향기는 좋은 냄새잖아. 근데 이상하다는 거는 왜냐? 지금까지 내가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런 향이라는 거야. 왜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엄마 냄새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어쩐지 익숙한,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달랐던 이 향기. 화장도 안 했던데 도대체 무슨 향일까?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인공적이면서 뭔가 화장품, 향수 이런 냄새가 아니라 엄마한테서만 느껴지는 그런, 그치? 정겨운 그런 냄새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향기. 그럼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있지만 자기는 엄마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리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런 완득이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나만 지금껏 몰랐던 걸까? 이런 게 바로. 자, 그 다음 이제 완득이가 어머니가 건넨 흰 봉투를 꺼내 읽는 거지. 자, 편지의 내용을 지금 노래로 직접 전달하는 거야. 이 내용이었나 봐. 완득이한테 잊고 살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응? 난 나쁜 여자예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완득이를 두고 간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치? 여기 미안해요 했지? 그리고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그런 자책.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혹시 전화할 수 있다면 꼭 해주세요. 안 해도 돼. 그런데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좀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득이가 보고 싶었다면 날 버리고 가지 말았어야죠. 이제 아이 입장에선 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완득이는 또 그 흔한 아들이니 엄마라는 말은 없어. 난 보고 싶었던 적 없었는데 그냥 궁금하기만 했었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머니는 내겐 부질없는 이야기. 난 잊었던 적 없었는데 그냥 궁금해 했었는데 그저 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대사를 주고받듯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보고 싶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득이가 이상한 향기라고 말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완득이의 태도가 조금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완득의 태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 엄마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엄마가 사온 운동화 어떻게 했어? 운동화도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좀 엄마가 간 다음에 엄마의 향기를 떠올려. 그치? 그랬다는 건 이제 서서히 뭐 한다는 걸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의 향기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완득이가 하는 이 노래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마음이 이제 막 좀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또 이런 심리가 노래 안에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완득이가 뭐가 이래, 뭐가 이렇게 허무해, 뭐가 이렇게 허무해 계속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우리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지금 이제 엄마가 왔는데 어떻게 엄마랑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뭐 시간을 오래 보내지도 못하고 앞에서 이제 아빠 막 닥치면서 엄마 막 허겁지겁 막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완득이가 이제 엄마의 향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엄마랑 제대로 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너무 갑자기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눠.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엄마가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물론 뭐 놀라기도 하지만 또 여기 마음을 열기도 했고 좀 반가우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엄마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치? 그냥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다 풀어내지도 못하고 헤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허무함이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5장 한 번 더 볼게요. 멀리 밝아오는 아침, 밤새 거리를 방황한 완득이가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밤새 거리를 왜 완득이가 방황했을까요? 그래, 방금 이제 어머니랑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만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때문인 거지. 어머니와 만남으로 인한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제 완득이는 교회에 다녀오던 똥주를 발견해요. 똥주 당황해서 자기 집 오탑방 안으로 도망친다. 이 장면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이 이제 쓰레기 봉투 버리려고 내려오고 그때 이제 완득이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선생님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막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막 욕하면서 막 서로 이러다가 완득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표현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완득이 문 열어요? 막 소리 지르지. 문 열어. 왜 안 열어요? 왜 가르쳐줬어요? 막 따지죠. 내가 안 가르쳐줬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집 가르쳐주고 옆집이라고 했고 뭐 너희 집만 있냐? 막 이러면서 완득이가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사실 화를 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는 좀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영화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선생님이 완득이 어머니가 사온 빨간 운동화를 걷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보면 이 운동화를 아빠가 던졌나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걸 찾아왔나 봐요. 똥주 챙겨 한 짝 마저 찾느라고 온 동네 다 뒤졌다. 그러니까 이거 한 짝 마저 찾느라고 온 동네 다 뒤졌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완득이한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그 운동화를 찾아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선생님이 완득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튼 어르신들 참 부지런해요. 뭐든 내놨다 하면 바로바로 치워주셔. 완드가 네 어머니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다. 혹시나 세상 모두가 외면한데도 넌 그러면 안 돼. 네 어머니다.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완득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 완득이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득이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득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똥주 감동했냐? 이제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고요. 완득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새 운동화로 갈아 신어봅니다. 한참이나 벗었다가 신어보기를 반복한다.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사준 신발을 신어보는 완득이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득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엄마를 거부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라고 느낀다는 걸 보면 이제 좀 엄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완득이는 우리 이 부분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그치?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어머니를 만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은 그냥 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흐름만 그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뮤지컬 대본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 더 이어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